자, 5월 달도 이제 다음 주 일주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만기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6월 만기가 월별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근데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고 무조건 터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금 3월인가 한 달 빼고는 전부 뭐 만기 주뿐 아니라 만기 전주, 만기 주, 그다음에 만기 지나서 많이 터질 때는 뭐 월물이 4번까지도 대박, 초대박, 3000%, 7700%까지 그렇게 초대박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딱 한 달만 제가 중박이, 이때는 중박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때 460% 나왔고 중박 정확히 나왔었고, 그게 3월이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제 대박, 초대박 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물도 만만치가 않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 만기 전주나 만기일 월화수 그 전에 터지면 생각보다 또 선물 옵션 당일날은 잘 안 터져요. 근데 지난주 같이 만기 전날까지도 별로 터지지 않았다? 중박 정도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또 대박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으로 봐서 만기 전주도 안심할 수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좀 프리미엄이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나라 국내 국선 얘기하면서 다시 설명드리고, 지금 글로벌 시장에 좀 중요 이슈가 이제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가 되냐 안 되냐. 이날 엔비디아가 뭐 장중 12%가 넘게 상승하다가 9% 마감이 됐음에도 전부 다 거의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600포인트 넘게. 거의 뭐 우리 시장이나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는데 뭐 처음에는 잘 올라갔죠. 강보합으로 유지되다가 그대로 내리 꽂아버렸어요. 이틀 동안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말장난하는 거예요. 파월도 분명히 금리 인상은 없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뭐 한 이제 3번에서 2번 정도는 할 수 있다. 어차피 금리 인하 3번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뭐 공식적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은 불필요하다. 파월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매파들이 뭐 금리 인상도 할 수가 있다. 이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하나에 따라서 이 시장이 지금 급등락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장 우리 맘대로 됐으면 우리는 분위기가 좀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다음에 뭐 4월 뭐 CPI가 좀 뭐 안도적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뭐 그러나 서두르지는 않겠다 그러고, 이 말이 이랬다 저랬다요. 뭐 매파가 한마디 했다, 비둘기파가 한마디 했다. 그리고 이제 FOMC의 의사록이 이 전에 나오면서 약간 흔들렸는데, 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지표가 좀 안 좋다고 해서 그냥 급락을 했어요. 엔비디아만 나홀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도찌로 끝나긴 했는데,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끝난 미장은 도찌에 끝나서 다우지수는, 나스닥이나 S&P는 그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그래도 이 장대 음봉에 상당 부분 절반 이상을 양봉으로다가 이렇게 올라간 거는 이쪽 긍정적이다.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 그래서 일단 기술주들이고, 어제는 뭐 오늘 새벽에 끝난 그 미장에서는 보니까 대부분 그래도 선방을 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데,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 날은 일단은 어느 정도 갭이 뜨는데, 또 그 부분도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제도 뭐 2% 이상 올라갔고, 그 전에서 이틀 동안에 거의 한 11%가 넘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일단 주도를 하면서 나스닥이나 이제 S&P는 강한데 다우지수는 좀 그냥 돋치려다가 끝났다. 강보합 정도로 끝난 상황이고, 지금 이제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 금리 인상은 좀 힘들고, 제가 봐서는 힘들다고 보고,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 또 기습적으로 또 뭐 예를 들어서 9월, 10월이나 뭐 12월에 한 번 할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 그 여지는 남았는데, 일단은 매파냐 비둘기파냐 이제 누구도 믿을 수가 없지만, 이 사람들이 그 파월이 나와서 얘기를 하던 아니면은 뭐 다른 그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면 또 장중에는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어저께 일단은 회복을 한 거는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좀 조금 지금 아직까지는 서로 뭐 자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무기 지원을 좀 더 해달라, 더 해주고 본토를 공격하게 해달라. 이 부분은 나온 지가 한 2주 정도 되죠. 2, 3주. 근데 미국에서 그전에는 야, 그건 본토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부담이 적었는데, 지금 아예 무기인이란 말이야. 알아서 해. 이건 뭐 하라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야. 어?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또 지금 전술 핵 훈련을 갖다 또 시작을 했어요. 이것도 한 4, 5개월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전술핵 얘기 나오고 이제 겁을 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에서는 폭발 없는 핵실험 시뮬레이션 다 돌려보는 거죠. 발사만 안 하고. 그래서 폭발 없는 핵실험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이거 그런 상황에서 또 중국은 대만 해협을 갖다 포위해갖고 훈련을 갖다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부담스럽죠. 이스라엘도 신경 써야지.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진짜 러시아 본토를 때리기 시작하면, 근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제가 우크라이나 사람이라면 저는 본토 벌써 깠을 것 같아, 진짜로. 왜냐, 계속 당할 수만 없으니까. 그쪽에서도 위기감을 느껴야지. 지금은 막 반전 시위가 어느 나라에서 다 일어나잖아. 이스라엘에서도 일어나고, 옛날에야 뭐 그런데 정부에서 하면 다 옹호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토를 공격하면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지금 전쟁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금방 끝난다 한 달에 끝난다 해도 시간을 지금 쉽게 끝나지가 않으니까 죽기 살기로 지금 하고 있고, 또 무기 지원도 하고 또 나토에서 군대 파견한다는 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핵을 만지겠다 지금 이렇게 겁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거기 가게 되면 핵을 쓰는 순간 끝난다고 봐야죠. 아무리 그 종류는 뭐 파괴력이나 이런 거는 뭐 러시아가 많은데, 옛날에 이라크하고 그 미국하고 그 전쟁을 생각하면 돼요. 육군 세계 1위가 무슨 공습하니까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갔어. 그냥 말로만 1위였단 말이야. 전쟁도 안 하고 다 낙후돼가지고. 러시아 탱크도 지금 엄청 쓰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그래서 말로만 그 이론적인 뭐 세계 1위 이런 거는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핵을 쏘는 순간 핵을 타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을 못 쓴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이제 대만을 갖다 계속 저기 하는데, 또 미국이 거기도 신경 써요. 중국도 신경 써야죠. 이 얘기는 지금 소수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제가 한 작년에도 얘기했고 미리부터도 얘기했고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북한의 김정은이는 선언을 했어요. 전쟁한다. 아주 무모한 아인데 전쟁을 하겠다. 시기가 문제다. 우리는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국정원 쪽에서 해외에 그런 정보를, 그 정보가 상당히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걸 입수해가지고 대외 공관원들 경계령을 다 내렸어요. 언제 어떤 도발을 할지 모른다. 대사관이나 이런 그 외무부서에 지금 주의하라는, 지금 그래서 상당히 지금 긴장이 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리고 그 라오스라든지 옛날에 뭐 그런 쪽으로다가 자기네랑 캄보디아나 이런 쪽에 이제 대사관이나 그런 부분이 좀 타격을 하겠다. 아니면 어떤 제3자를 시켜서 또 할 수도 있겠죠. 자기네들이 안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보가 들어온 지가 꽤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연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이쪽 저쪽 다 전쟁이 나는데, 미국에서 부담스러운 걸 알면은 북한이 독단적으로도 이 친구는 지금 전쟁을 한다라고 선언을 한 사람이고 실제로 주기적으로 도발을 해왔잖아요. 천안함이고 뭐가 하여튼 꾸준하게. 그러면은 할 수도 있다. 진짜로 할 수도 있는데, 대만까지 좀 시끄러워지면은 그런 기회를 갖다가 노릴 수 있다는 거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소수 의견들이 있어요. 그럼 상당히 미국에서도 부담스러울 때 거기다가 트럼프는 뭐 미군 철수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미군 철수하겠다. 신난 거죠 지금. 우리는 당연히 그러면 뭐 핵개발 사실은 했어야 되고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걸 만만히 보면 안 된다.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에요. 당장 일어나 서로 그 계산을 하니까. 근데 이 북한의
김정은 얘기는 제가 지난번부터 몇 번 했을 거예요. 이 친구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서로 본토 공격하는 걸 봤다니까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자기는 만약에 해도 이게 약간 뭐 국지전 정도 아니면은 그 지역에 어느 타격을 한다 해도 자기 목숨에 이상이 없으면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상당히 위험하다. 이 친구가 아직까지 젊어가지고 그 내부에서도 좀 불만도 많고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게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지금 다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간과하면 안 된다.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 어떻게 터지냐에 따라서 얘네들 옛날처럼 무슨 장거리 탄도 미사일 이런 거 쏴도 시장이 흔들렸는데 지금 그냥 쳐다도 안 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 속지도 않는다고. 많이 쏴라, 연습해라. 그리고 그 비싼 거를 우리가 그래도 몇 대에 걸쳐서 그렇게 많이 도와주는 거를 전부 핵실험에 쓰고 있으니 그런 부분도 좀 진짜 북한이 바뀌지 않는 한 정말 그런 일이 좀 되풀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데 쓰고 그 잘 먹고 살라고 어려운 사람들 북한 주민들 갖다 좀 나눠주라고 하는 거 지네들이 딴 데 다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다음에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뭐 군사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아마 미국 아니었으면 그 대만 벌써 침공했죠. 그럼 대만에서 저항을 하겠지만 그 중국 그 막강한 나라에서 정말 그 작은 나라를 벌써 아마 점령을 했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대만까지 뺏기면 안 좋으니까 또 우리나라도 위협받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저기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중국산 전기차나 배터리 이런 데다가 이제 관세 폭탄을 매기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이제 압박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변국이 잘못하면은 진짜 고래 싸움에 좀 새우 등까지는 몰라도 좀 새우 발등 정도는 지킬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악재는 언제든지 갑자기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정고점 같은 게 최소한 이게 돌파를 해야지. 아니 모든 그 악재나 호재는 미국에서 나오잖아요. 미국 뉴욕 그 월가 쪽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전 세계에 파급 효과를 미치는데 자기네들이 신고가를 다 경신하는데 우리들은 그냥 계속 또 여기서 계속 늘어지고 있잖아요. 한 번 정도는 시원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나라도 뭐 기관 투신들 아무리 어제도 2조 가까이 선물을 매수를 해도 2조 넘게 매수를 해도 오히려 더 작은 금액으로 순매수니까 이건 뭐 1조 정도 절반 정도를 가지고 그 외국인이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면 그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은 그 수치만 보면은 당연히 그 우리 기관이나 뭐 금융투자 뭐 이런 쪽에서 2조 넘게 샀으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기관이나 투시는 움직이는 돈이 예를 들어서 5조다 그러면은 외국인은 한 20조 가지고 움직여요. 보통 제가 보면은 한 4배에서 5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4배에서 5배의 자금을 갖고 계속 사고 팔면서 그 중에서 순매도가 맞냐, 순매수가 맞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치상 눈으로 보이는 거 갖고 야, 이게 왜 안 올라가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엄청난 자금력으로 우리나라를 갖다가 흔들어가지고 우리가 진짜 이렇게 밑거리 잘 만들어 놓고 거기 떨어지든 말든 우리는 좀 강력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금리 인상 할 거다 안 할 거다 할 듯 말 듯 할 때마다 떨어지고 올라가고 했는데 그게 시장에 엄청난 장기적인 영향을 미쳤냐? 그건 아니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늘 제가 얘기했지만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이 정도 빠진다고 그렇게 뭐 시장이 무너지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기 진하게 친 2600짜리가 우리가 만약에 코스피가 무너졌다. 이거는 진짜 그다음부터 천 단위로 봐야 돼요. 2500, 2400 봐야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2분기에 6월 달에 진짜로 이 정고점 2800원 근처까지 한번 찍느냐 못 찍느냐. 그리고 주식하시는 분은 이거 그전에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항상 비중이 50% 넘어가면 안 돼요. 30% 정도가 제일 좋고 나머지 일부는 좀 짧게 들어갔다가 뭐 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한 10% 20%는 장기 투자라고 현금은 50% 70% 항상 갖고 매매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약간 수익 나다가 시장 한번 확 흔들리면은 정말 거기서 다 멘붕 오고 다 손해봐요. 파생도 마찬가지. 10% 비중 넘어서 오버나잇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50%, 70%, 80% 그거 아직도 있잖아요. 그거 풀베팅이라 큰일 나요. 죽어요. 죽어.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다 10% 동등하죠. 10% 동등하고 2주간에 우리는 이게 뭐 못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미장은 올라가는. 우리는 올라가면 빼버려. 올라가면 빼버려. 좀 올라가려고 그러면 빼버려. 지금 계속 이런 형국이. 그런 데서 여기서 밀었다가 밑꼬리 이게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잘하면은 그 6월물에서 380을 돌파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뭐 갑자기 뭐 엔비디아 실적 갖고만 기다리다가 엔비디아 실적이 좋아가지고 엔비디아는 9% 12%막 올라가는데 나머지 다 떨어졌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안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안 할 수도 있다. 금리 인상 할 수도 있다. 또 급등하고. 이거 무슨 그래서 너무 그런데 흔들려도 안 된다. 그냥 한번 떨어지면 떨어지는 걸로 보고. 그래서 오버나잇이나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다음 주 일주일이 남은 6월 말에서 일주일이 남았지만 그 만기주 빼고 120%, 100%, 160%가 나왔어요. 콜풋 돌아가면서. 그 얘기는 그렇게 낮게 나온 건 아니다. 그리고 그 세 번이 100% 이상이 나왔는데 그 세 번은 저희 멤버십은 전부 다 양매수 들어갔죠. 그 왜냐?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다 갑자기 이렇게 빼버리니까 제가 여기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분명히 분위기는 상승이나 그 풋도 사야 된다. 콜옵션이 이때 뭐 수익을 올렸고 양매수해갖고 수익을 올린 상태에서 80% 차익 실현, 20% 거기에 맞는 풋옵션 해지를 해서 오버나잇을 해야지 올라가도 괜찮고 그 다음에 밤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리고 뚝 떨어지면서 우리 풋옵션이 160% 조금 넘게 올라갔어요. 무조건 수익이죠. 어쨌든 양매수. 아무 때나 양매수하면 양풀이 다 죽는다. 그래서 금요일은 수익 일부 또는 수익금 전체가 아니라 수익 일부 또는 무포가 좋다. 양풀이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대응이 돼 있고 그래서 양매수 아무 때나 하면 안 됩니다.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이번 달에 세 번의 양매수는 다 성공을 했다는 거. 그리고 지난달에도 마찬가지죠. 만기 하루 전에 제가 시황 올린 거 거기서 터지면 대박 여기 초대박이 터지면 여기 거기서 다 터졌어요. 거기서 초대박 3000% 다 넘게 다 6월달도 쉽게 보면 안 된다. 6월달도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 주를 근데 차분하게 잘해야 돼요. 다음 주에 막 비중 크게 하고 무리하게 오버나잇 하고 그러면은 정말 필요할 때 자금이 없어서 못해요.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본전도 못해요. 본전도. 그래서 비중을 예를 들어서 100이다 하면은 최초 자금은 5%. 그다음에 이제 올라갈 때 약간 그 계좌가 강수익으로 하가 돌기 직전에 장대 양봉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지금 하방에 보면은 반대쪽에는 좀 추세가 약간 무너졌을 때 그럴 때 비중을 조금씩 더 싫다가 장대 양봉 빵빵 치고 나갈 때 그럴 때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2월 달에 제가 크게 터진다고 미리 얘기하고 7000% 터질 때 50% 청산, 70%, 80%, 90% 청산, 그 다음에 한두 개 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한두 개.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근데 거의 다 1000%대에서 다 팔아버렸어. 그거 세 번 얘기했죠, 제가. 제발. 멤버십 얘기예요, 멤버십. 제발. 그때 뭐 다 수익 올리셨지만, 한 1000%대에서 아마 다 파셨을 거예요. 그냥 한두 개라도 그 막 7000% 이렇게 다는 못 먹어도 5000%, 6000% 가면 그게 한 개가 몇백만 원 이상이 돼요. 한 개가. 그래서 한두 개는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 수익인데. 그래서 어떤 때는 소박을 노릴 때는 소박에 맞게 하고 중박을 노리거나 대박 노리고 초대박이 나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 400% 원금에서 그 무조건 원금 빼면 돼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수익금에서 절반이나 70% 빼고 나머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안 봐야 돼요. 뭐 일할 거 있으면 일하고 바람도 쐬고 그래야지 그 우리 현재 여기 지금까지 기록은 2200%를 못 깼는데 깰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끝까지 가라 해서 갔으면은 그거 아마 최하 3, 4000%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기회가 계속 있다 그러면 올해 만만치가 않다 그랬죠. 막 터져요 막. 1년에 보통 한 10번 터지는 거 지금 우리가 5월달까지 다 터져버렸어요.
그 얘기는 앞으로도 그만큼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초대박 포함해서. 근데 아직까지는 10,000% 뭐 20,000% 이건 안 나왔는데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콜에서 나올 수도 있고 푸드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맨날 단타만 치면 안 된다. 파생은 소박 하는 뭐 300% 400% 미만 이 정도도 뭐 100% 200%도 몇 번 먹고 이번 달에 3번 해서 벌써 거의 400%가 되니까 누적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떨 때는 중박을 노려야 되고, 그 중박을 노리면 한 400%, 700%면 내가 500%를 먹던 400%를 먹던 500%를 먹었던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또 정확한 분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야, 이게 지금 무조건 콜이다. 이게 지표 가져오니까 이게 푸시다. 뭐 나쁘니까 뭐다. 이거는 단타쟁이밖에 안 돼요. 진짜로. 그리고 대박을 노릴 때는 또 대박을 노려야 되고 초대박을 노릴 때는 초대박을 노리고, 그러나 또 거기서 금액으로 비중 조절을 그때그때 해야 돼요. 그래서 홀짝 게임은 절대 아니다. 그거 안 되고 비중 아무 때나 싫고 무조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콜옵션 떨어질 것 같으니까 풋옵션 70% 80% 100% 해가지고 오버나이트 하니까 박살나는 거예요. 아, 여기서 딱 올리니까 좋지. 야, 부자게 먹겠구나. 쭉 빼버리면 여기서 완전히 막 가는 거죠.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계속 빼다가 한 번은 중요할 때 빼는 척에다 그대로 올린다 그랬죠. 막 7포인트, 8포인트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한번 여기 이런 식으로다가 그때도 이거 한번 제가 얘기한 거죠. 이렇게 한번 확 끌어올릴 적이 있다. 이게 한 2번 정도 제대로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 없잖아요. 이게 나올 때가 돼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는 이제 중박 정도가 나오느냐, 3,400% 정도가 나오느냐, 아니면 준대박까지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루나 하루 반 정도 강하게 올라가면 중박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을 이라는 거는 이제 목표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전술이 다양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무조건 감으로다가 그냥 내가 해봤으니까 남들 얘기하는 거 듣기도 싫고 그냥 나는 올라갈 것 같아서 막 들어가면은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은데 우리가 계속 빼고 분위기가 나쁜데 급등을 시키는 게 개인이나 약자들이 패를 다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패를 다 보여줘요. 표시 안 나게 조금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왕창 들어오니까 그거 다 죽이고 가잖아요.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패를 너무 보여주지 마라. 그럼 개인들의 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때는 그 방향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이론적으로 아는데 내가 지키지 못했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게 자꾸 그 걔네들 따라가게 된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여튼 중박 이상 400% 이상이 나오느냐가 변수다. 그게 나오고 또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흔든다 그러면은 이제 대박을 노리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아무 때나 막 노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제가 수십 번 얘기하잖아요. 계속 무리하게 하지 마라. 원웨이 가지 마라. 소액으로 매매하라. 정말 이거 대표적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때 분명 우리 양매수 그때 2번 해갖고 다 성공하고, 그런데도 수익금 다 하지 말고 수익금 일부다. 수익금 일부고 풋도 해지해야 된다. 왜? 밤새 무슨 일 생길지 아냐. 진짜 생겼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상승, 누구나 그 말도 안 되는 애들처럼 무조건 콜이다, 풀베팅이다 이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것도 아주 소액으로 오버나잇은 해라. 장중에 기회가 온다. 이거 한쪽에 콜을 해갖고 이거 분위기 야 무조건 간다 해서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클리가 지난 그 목요일날 콜옵션에서 1900%가 터졌는데 저희 멤버십에서도 2분 정도가 계세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저기를 해서 이게 뭐 제가 라이브로 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 저기를 받질 않아요. 그래서 위클리는 이제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위클리에다 뭐 5천 1억 몇 억씩 막 박아서 어쩌다 먹고 몇십억 벌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다 까져 있고 큰일 난다니까. 하지 말아야 돼. 위클리는 하려면은 10만 원, 5만 원, 20만 원, 좀 내가 많이 벌었어. 그럼 3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처음에 10만 원 정도 해서 이게 올라갈 때 거기서 2, 30 베팅해서 뭐 한 100, 200, 300, 400, 500 수익 나면 그냥 빠지는 게 최고다. 더 이상 올라가도 보지 마라. 10,000%가 터져도. 그래서 제가 그 위클리는 멤버십도 가급적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시는 분들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얘기를 했죠. 바닥에서 완전 바닥이었어요. 거기서 1900% 정확히 터졌어요. 그래서 1000% 넘어서 알아서 정리하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또 수익을 잘 냈죠.
위클리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양매수 아무 때나 하면 양풀이 다 죽여서 다 오링 되는데 계속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습적으로 터지는데 터지는 가격이 있다. 예, 그 가격을 뭐 1900% 끝까지는 안 갔겠지만 1000%대에서 아마 다 정리됐을 거예요. 500% 정도 올라갔을 때 무조건 절반 털으라고 했고 나머지는 뭐 700%든 1000%든 1900% 끝까지 가려면 갔다가 확 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파생 같은 경우는 미리 대부분 막 물 타고 또 조금 올라가면 더 사고 막 그러다가 내 거 빨리 좀 올라갔으면 절대 안 올라가요 거기서. 그러니까 사놓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맥점에서 분할 매수해야 돼요. 분할 매수 그것도. 그래서 치고 나갈 때 장대 양봉이 나가고 반대쪽 차트를 꼭 보면서 선물까지 같이 보면 좋지만은 최소한 듀얼 모니터에서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하면은 이 제약이 있어요. 듀얼 모니터에서 한쪽은 풋 옵션, 한쪽은 콜 옵션 아니면 비교 차트를 갖다가 설정을 해가지고 이 교차가 되는지 바운딩이 되는지 이거 꼭 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계속 횡보하다가 45도 이상 벌어질 때 이럴 때 추가 베팅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푸세다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당일이랑 바뀔 때가 있는데 이건 시작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흔들릴 때 사실 하는 게 아니에요. 단타밖에 안 나오죠. 단타.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크게 실제로 보면 일별로 보면 이게 엄청나게 확장돼 있다. 그렇게 확장이 바운딩이 되면 크로스가 안 되고 바운딩 되면 그쪽으로 봐줘야 돼요. 올라가는 쪽으로. 근데 크로스가 돼서 올라갈 때가 이렇게 음봉이 내려왔다가 크로스가 되면서 이렇게 갈 때 크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트가 모니터가 하나밖에 없으면 비교 차트를 꼭 보라고 제가 말씀하는 거죠. 가격 이론보다 저게 더 정확해요. 쓸데없이 가격 이론에서 막 그냥 수업 내도 되게 비싸. 뭐 처음에 하면 200만원, 나중에 800만원, 1000만원. 근데 그거 배운 사람들이 배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있어요. 저렇게 적절하게. 그 가격만 맞춰주는 것만 배우면 돼요. 가격만 어떨 때 어떻게 올리고 내리고 되게 쉬워요. 뭐 20초면 끝나요. 옛날에 이제 스터디에서 다 해드렸잖아요. 근데 별로 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스터디를 마치신 분이 한 90%가 잠적을 했다. 그러나 그분들은 대박, 중박은 못 잡는다. 단타는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주식 정도는 잘할 수가 있어요. 스터디 하셨던 분들은. 지금은 스터디를 별로 하고 싶지가 않다. 다 떠나버리니까. 그래서 효과가 그만큼 있다는 거죠. 돈도 안 들이고. 딴 데 같이 뭐 100만원, 뭐 50만원, 200만원, 500만원 받은 것도 아니고. 식사도 그래도 최대한 해드리고 그랬는데 좀 제 입장에서는 좀 뭐 듣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많이 서운해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딴 데 가서도. 인간적으로 나는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 장사 속으로 했으면은 100 이상은 받았겠죠. 무조건. 자, 그래서 그 비중 조절 이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왜 지금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 오래 하셨던 분은 안 들으셔도 돼요. 그냥 뒤에 것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애매하신 분들 5년차 안팎, 3년차 안팎 이런 분들은 이런 마인드를 먼저 고치고 그 다음에 분석을 더 해갖고 방향성을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무조건 조금 뭐 양봉 나오면 막 들어가고 큰일 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일주일 넓게는 일주일도 월화하고 나눠줘야 돼요. 월화하고 수목금이 나눠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보면은 다음 주 일주일 나눠서 내가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이냐. 자, 손해를 지금까지 봤어도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만기 첫 주에 과연 중박 준대박 이상 미리 터지느냐. 그러면 또 만기주에서 안 터졌으면은 그때는 월요일보다는 화수 목을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화수까지. 또 만기일은 또 별개예요. 그럼 만기 때를 우리가 중박을 노리냐 대박을 노리냐. 이거는 4년 넘게 그거 다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이거 틀려야 정상이야. 한 70% 맞아야 되는데 자 초대박 대박 나올 흐름이다. 대박이 안 나온다. 중박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 거의 다 맞았잖아요. 다. 그래서 그거는 많이 보신 분들 지난 거 그래서 파란색 그 멤버십은 안 되니까 파란색은 그 270 몇 개 있잖아요. 그거 1번부터 다 보신 분들 꽤 많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선물 옵션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얘기들을 사실 많이 반복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걸 안 해서 이번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중박 이상이 안 나왔어요. 그럼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중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366.5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5포인트 단위로 370에서 75, 75에서는 80을 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75에서는 70, 65까지 빠질 수 있고 그 밑으로 60 빠질 수 있다. 5포인트 단위로 보면 돼요. 그게 딱 맞는 건 아닌데, 그런데 지금 다행인 거는 365를 지켰다는 거. 그러면은 월요일 날은 이거 두 라인 친데 이것도 지금 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지지선이고 저항선이에요. 371.25 정도가 돌파를 해줘야 돼요. 이게 쉽게 나오느냐? 이게 쉽게 나오느냐? 이게 이제 한 이 바닥에서 봐서는 바닥에서 보면은 거의 한 4포인트 가까운데 뭐 요즘 그 만기 전에 올라가면 7포인트, 8포인트도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4, 5포인트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371.25인데 여긴 25가 나오지만은 그 이 바닥을 보면은 일단 요 밑거리 두 개가 상당히 좋았던 거예요. 우리 시장만 봐서는 분위기가 살아나는데 이거는 뭐 고춧가루도 아니고 이거 염산을 거의 뿌린 거예요. 염산을 이거를. 그래도 저희는 양매수 잘했기 때문에 해치를 알맞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으로다가 그 바뀔 수가 있었다고. 그 뒤에 잘못되는 거는 그거는 저는 모르죠. 그래서 이 자리가 돌파된다. 371.25 정도. 그 어제 종가에서 366.85인데 야장에서 조금 올라갔죠. 368 정도라서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만약 갭 이게 이 위로 떴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375, 그 다음에 376.8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그 아직까지 못 간 381.4가 고점인데 여기 돌파가 이제 6월 달에 나오느냐 이게 변수예요. 그래서 6월이 중요한 게 이제 2분기에 급 크시고 지금 1분기, 2분기 다 무지막지하게 터졌어요. 근데 3분기가 7, 8, 9월이면 7, 8, 9월에는 원래 딴 때보다 덜 터져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는 올해는 모르는 거예요. 휴가철 되고 그러면 또 많이 빼갖고 소강 상태가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다음에 90, 10일 같은 경우 10일까지 봐서는 엄청 터져요. 크게 터져요. 그래서 한 달 한 달 그 계획도 세우고 분기별 계획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고 올해 그 작년부터 제가 2월 달에 만기 전에 초대박 터진다고 예언했듯이 그런 분위기가 또 온단 말이에요. 90, 11월에 와요. 예, 제가 봐서 10월 정도에 올 거예요. 10월 정도에.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라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선물은 그렇게 보면 되고 일단은 이제 5분봉으로 이제 분석을 하면 자, 일단 바닥은 365가 안 깨진 게 다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행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두꺼운 라인 368.63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간이 강했다고 똑같이 강하지는 않아요. 강했다가 확 빼버리고 약했다가 또 확 올리고 지지가 되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저항이 아니라 368.78 정도는 여기서 안 차게 되냐가 중요해요. 여기서 일단은 월요일날 그리고 나서 아까 저기 설명드렸죠. 여기서 보면 370 정도가 나오는데 370.2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한 372 정도가 돼요. 저항선이. 그 뒤로는 373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월요일 날은 미장이 메모리얼 데이가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월요일 날 의외로 강했다. 한 5포인트, 4포인트, 4.5p에서 5포인트 이상이 강력히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확 빼버리면 또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빠지더라도 견조하게 있다. 그래서 화요일 만약에 뭐 10시까지만이라도 갭 떠갖고 올라간다 했을 때 그런 조건이 맞았을 때 중박 이상이 나올 수도 기습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아예 미장이 없는 게 나아요. 좀 가끔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친구들. 그 결정적일 땐 또 하더라고. 결정적일 때는 우리가 또 휴일이죠. 그래서 하루 반 정도가 다음 주에 또 올라가면서 400% 정도, 300%, 400% 이상이 올라갈 수 있느냐가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 정도가 나와줘야지 초대박이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서 부근까지는 맞출 수가 있다. 딱딱 찍을 단계는 아니죠. 왜냐면 프리미엄이 아직은 조금 비싸다.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정상적인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상적인 거는 지금으로 봐서는 사실 한 377.5인데 380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380. 자, 다른 예를 들어서 자,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내 등가격이 지금 한 5점대가 돼요. 5점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만기일이 좀 남아서 한 지금은 5호가 정도가 맞는데 6호가 정도를 한다.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를 하든 여기를 하든 여기를 하든 이 밑으로는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이 밑으로는. 약간 준대박 이상 대박이 만약에 미리 터진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살아 있어요. 여기까지 살아 있는 이유가 있죠. 여기까지는 살아 있는데 터지면 얘들 터질 수는 있어요. 지금은. 그러나 불안하다. 이쪽은 다 휴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풋옵션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7점대, 1점대, 1.3 이런 애들 뭐 25만 원짜리, 뭐 30만 원짜리 이런 애 다 휴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압축을 해 들어가다가 한 370 안팎 1호가 2호가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으로서 그래요. 지금으로서. 그러나 지금 만기가 좀 남았기 때문에 380 콜을 기준으로 하는데 뭐 382가 됐던 그 위에 또 내가격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위가 됐던 비슷해요. 지금 비슷하기 때문에 기준을 이거 매매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80 같은 경우는 380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양쪽 다 콜옵션 풋옵션 추세가 다 무너졌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양쪽 다 바닥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바닥이라고 지금 콜이 바닥이다, 풋이 바닥이다 또 이런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위험하다. 콜옵션 380 콜옵션 380은 야장에는 1.13에 마감이 됐네요. 1.13 약간 이제 올라갔죠. 약간 저점에서 올라갔다. 자, 이 자리가 나쁘지 않아요.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쟤네들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거의 고점에 해당이 돼요. 고점에 해당되고 여기 맞고 떨어진대. 이거는 뭐 계속 제가 매일매일 올리는 영상 아시죠? 거기에 이런 어떨 때 매도 타이밍이다, 어떨 때 매수 타이밍이다 올린 거 보면 여기도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흘러내렸어요. 근데 야간에 1.13에 마감이 됐다는 거는 나쁘지가 않다. 그러면은 콜옵션은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자, 이 저점만 안 깨면 돼요. 이 저점만. 0.81만 안 깨면 콜 360이죠? 360은 380이네요. 콜 380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저항선 같은 경우는 1.6 정도가 되겠네요. 1.6 정도가 일단은 되고 그 다음에 많이 가면 2점대도 갈 수 있다. 2점대까지 이 정도까지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이탈하면 프리미엄 계속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면서 다른 것도 이렇게 라인 쳐보면 딱 답이 나올 거예요. 야장하고 비교해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전체가 볼 수 있는 영상이라 제가 안정적으로 해드리는 거고 멤버십 공략하는 거는 따로 있죠. 약간 배당 노리는 거 위클리처럼 정확하게. 자, 풋옵션은 일단은 빠졌으니까 355 정도 보면 돼. 이 355는 이거 진짜 우리가 저점서부터 계속 풋옵션을 355 해지했던 거기 때문에 이 저점에서 355 해지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355 풋이 0.9 정도면 나쁘잖아. 이거 싹 지울게요. 한꺼번에 복잡할까봐. 자, 얘가 고점은 1.67이었어요. 1.67이었고 양매수 제가 정확히 잡은 게 355짜리고 얘 저점은 55다. 근데 0.9에 끝났어요. 야간에 0.9에 끝났는데 예를 들어서 딱 찍고 내려가는 척에다가 치고 올라가면은 저항선이 한 1.18 돼요. 1.18 되고 근데 엄청 강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반대로 올라가는 척에다 0.9 이탈하면은 일단은 0.67, 0.5가 지지선이 된다. 강력한 지지선이 된다. 여기가 지켜진다. 여기가 지켜지면은 또 웬만큼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박스를 칠 수도 있고 여기 내려갔으면 여기까지 박스를 칠 수도 있고 약간 올라갔다가 여기서 밀릴 수도 있고. 근데 이 두 개 자리는 이 근처까지 안 오고 여기서 밀렸다가 위로 올라갈 때는 단기 매수해도 돼요. 근데 여기를 이탈했다. 이탈하면 무조건 다 던져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지가 돼서 다시 올라간다? 그럼 또 이 정도 단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이 라인을 진하게 친 자리가 중요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일주일 동안 선물이나 콜옵션, 풋옵션에 대응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차분하게 다음 주는 하시고, 그러면 만기 전주, 만기주가 또 남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은 하여튼 풋옵션은 공교롭게 이거 우리가 계속 저점 공략했던 거예요. 공략해서 뭐 이 저점부터는 뭐 그래도 200% 넘게 올라갔죠. 200% 넘게 올라갔죠. 한 250% 정도 올라갔으니까 요즘 같은 수익에서는 나쁘지가 않아요. 계속 해치는 이걸로다가 들어갔었고 콜옵션은 좀 다르죠. 콜옵션은 다르고 지금도 아직 살아있는 게 있기는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은 또 이제 월화 정도가 흐름을 보고 또 바꾼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반대로만 하지 않으면 돼요. 반대로만. 제가 계속 수급을 우리 멤버십 같은 경우에 이제 수급 얘기를 해주잖아요. 지금은 콜이다. 얘가 얼마까지 줄어들어야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어떤 때는 시간으로 10분, 15분 안 돌파가 돼야지 얘가 강해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콜이 아니다. 지금은 푸시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반대로 가신 분들이 간혹 있다. 근데 대부분은 너무 많이 좋아지고 계셔가지고 저도 보람을 느껴요. 이렇게 맞추다 보면 나중에 라이브 할 때 틀려요. 멤버십 미리 하셨던 분하고 안 하셨던 분하고 완전 달라요. 알아듣는 게. 제가 라이브 하는데 야 이거 여기서 사야 돼 팔아야 돼 그렇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는 거죠. 어느 정도에서 알아듣게끔 본인들이. 지금은 적나라하게 다 하고 있는 거고 라이브는 지금 뭐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다 그게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애드센스 신청해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핀 번호가 오고 그런 다음에 제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현금 10원도 받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 사업자 등록도 이제 거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이거 말고 제가 정리하고 이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6월 말부터는 스타트를 할 것 같아요. 6월 말부터. 그리고 지금 제가 컴퓨터 쓰는 것들이 뭐 듀얼 모니터 이거 옛날에 살 때는 27인치 제일 좋은 거 삼성 거였는데 지금 낙후됐어요. 낙후돼서 그 방송을 하려면 다중 모니터도 따로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송을 하려면 송출이 제대로 되려면 컴퓨터를 사야 돼요. 한 최하 4, 500만 원 좀 좋은 걸로 사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하게 해서 한 6월 말 정도부터 멤버십 할 거예요. 그것도 카톡으로 질문을 많이 하세요. 다른 건 질문 안 하셔도. 근데 그거는 많이 물어보셔서 대답을 해드리는 건데 그 등급별로 할 거예요. 저는 멤버십을 하는 이유가 그냥 일방적으로 별 사람들 다 와요. 진짜로. 정말 질이 안 좋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멤버십으로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등급에 나눠서 중요할 때마다 어느 정도 뭐 소박이다 뭐 스터디는 사실 공부하는 거라 근데 요새는 스터디가 거의 중급 이상으로다가 중반 이상으로 수준으로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대박팀은 지난달에 딱 이틀 연속 대박팀 올라간 거 그 영상이 그대로 터진 거예요. 한 번만 제대로 잡아도 끝난다 거의. 그래서 라이브를 하더라도 공개 방송 전체가 보는 거는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정도 하거나 중간에 오후에 잠깐씩 하거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 거고 그건 나중에 이제 정확할 때 커뮤니티에 제가 공지를 할 거고 중간중간 한 번씩 지난번에도 한 번 했죠. 딱 한 번. 딱 한 번 한 26분 했습니다. 26분. 아시는 분들만 공개 방송. 훨씬 라이브가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한 달 정도 조금 더 남았는데 금방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호흡을 잘 맞추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손실 보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손실 보고 손실 보더라도 내가 왜 봤는지 알면 된다고 했죠. 왜 보고 어느 정도면 나 빠져나올 수 있어. 그 정도 실력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좀 구독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조금씩 자꾸 가까워지자고요. 그러면은 정말 파격적인 그런 리딩이 아마 할 자신도 있고 그 다음에 입증도 많이 됐고 했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